네, 운전자 여러분. 어느덧 구정이 다가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죠? 예,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뭐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삶은 또 일반 서민들은 뭐 수많은 인생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인생이 있고 참 각자 다르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살아온 세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의 화두는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위에 기사라는 화두입니다. 제가 이제 손님께 인사드리다 보면 저는 이제 관광버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뭐 약간은 이제 뭐 우스갯소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말 안에 제 나름의 인생의 뼈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그 법을 보면요, 너무나 그 뭐 법원 앞에 저는 가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드라마를 보고 하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하면서 그 뭐 저울 들고 있는 그 뭐 여신상인가 있죠.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 현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약 한 27년 전에 아는 지인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화물차 조수 탈 때 사수했던 사람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려주고 또 1,000만 원 보증을 서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제가 등신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돈을 1,000만 원 빌려주고 저는 싫다고 했지만 이자를 주더라고요.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괜찮다 해도요. 저는 이자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전화도 안 받고 계속 이제 이렇게 뭐 잠적은 아니지만 저를 외면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경주 살 때인데 경찰서를 찾아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런 법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는 세상에 상식이 통하는 줄 알았죠.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접수를 하면서 행사하고 이제 그 신고서 작성을 하면서 그 형사분이 이거 사기 사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물었죠. 왜 그렇죠 하니까 그 2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형사님께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형사님께 1,000만 원 빌려가면서 뭐 기분 좋게 100만 원 이거 이자입니다 하면은 나머지 900만 원은 안 줘도 되네요 하니까 법이 그렇답니다. 그러면 이 범법자들은 이런 걸 악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신고는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하소연을 할 곳이 없는가 싶어서 이제 경주 경찰서 근처에 보면 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한쪽 모퉁이에 무료 법률 상담 해놨길래 들어갔더니 변호사 한 분이라고도 하기 싫습니다. 한 사람이 책상다리에 앉아 신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얘기를 하려니까 A4 용지에서 적을 하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냥 들어주면 될 텐데 뭐 꼭 굳이 적을 하나. 저는 적는 거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적어주면서 제가 변호사님 이거는 고의성이 농후한데 이렇게 되면 자꾸 이렇게 범죄자들이 이렇게 악용하는 것 같은데 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법이 왜 잘못됐습니까? 뭐하러 돈 빌려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요즘 같았으면은 그 변호사 저한테 기사대기 맞았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좀 순진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만 욕을 하면서 그래 너희들로 봐서는 법이 잘 됐지. 너희들은 내 법 가지고 좀 모르고 서민들 국민들 핏바람 올린 인간들이니까. 제가 그 이후로요 법조인 가면 아주 무시를 합니다. 제 조카가 참 공부 잘하는 조카가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이제 서울 법대를 들어갔어요. 참 집안에서는 잘 경사났다고 했죠. 우리 집안도 판검사가 나지 않겠느냐. 참 우리나라 집안들은 판검사를 왜 그리 좋아할까요, 그죠? 권력이니까 좋아하겠죠. 그래서 저 혼자만 그 조카에게 왜 너희들 같은 수재가 맨날 대한민국 법을 판사가 법을 이렇게 검사가 되려고 하고 이렇게 법조인이 되려 하느냐. 나라가 잘 되려면 너희들 수재들은 카이스트를 가거나 예? 포항공대를 가거나 서울공대를 가거나 이게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인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요 이 법이 대한민국 법 만인한테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히든아이 보고 알았는데요. 우리나라에 전과 제일 많은 놈이 몇 범인지 아세요? 148번 밑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놈을 살려둬야 됩니까? 그죠? 국가 세금으로 밥 먹여가면서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 뭐 어떻게 보면 저의 무지입니다만은 화물차를 하도 이제 손 놓은 지 오래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광버스 완전 전멸이 되어서 화물차를 장거리 화물차를 한 달 뭐 꽉 차게 했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110만 원 냈어요.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이제 서울 동서울 톨게이트 빠져서 그것도 이제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할 때는 이 저울대를 통과해야 되지만 나갈 때는 그냥 나가거든요. 그 가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외곽도로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뭐 이렇게 하이패스가 있고 해서 저는 화물차 쪽 이제 걸로 가야 되는지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녔어요. 근데 고발이 4건 되어가지고 한 건에 30만 원씩. 사실 과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냥 5만 서류를 다 갖다 이렇게 정빙 자료를 보여줬어요. 화물 실을 때 공장에서 실은 그 화물 전표하고 그 고속도로 통과한 시간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나름 노력해서 좀 어떻게 면접을 받아보려고 법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봐주대요. 그게 따지고 무슨 그렇게 큰 범죄입니까? 그죠? 제가 실제로 과적을 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19돈 차에 6돈, 7돈 싣고 다녔습니다. 햇반예, 제일대당에서 나온 햇반. 이게 목에 나갑니까? 그런데도 120만 원 그대로 벌금 맞았어요. 밤잠 안 자가면서 월급 250만 원 받아가 벌금 120만 원 냈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은요,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뭐 까불다가 경찰하고 개기다가 벌금 100만 원 모았다 했죠. 대법원 상고까지하고 박근혜 시절인데 청와대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다 묵살되었어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저희들 기사들 뭐 사람 만나도 남자들은 이제 큰 노름은 아니고 이렇게 훌라 정도 1, 2, 3, 4, 5락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이제 신고해가지고 정작 큰 데 하는 신고는 빠뜨리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오락삼아 하고 있는데 잡혀갔어요. 판돈이 뭐 20만 원이 약간 넘어가지고 그래 파출소 잡혀갔는데 이제 조사받고 또 일주일 후에 며칠 후에 이제 또 뭐 동부지법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초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을 또 5명이 갔습니다. 가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새파랗게 어린 조카 같은 손자 같은 딸 같은 여자 판사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냥 5만 원짜리 그 벌금 딱지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같으면 그 파출소에서 그냥 바로
스티커 밟아도 안 됩니까? 그죠? 다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사람인데 법원까지 오라 해서 첫 번째는 그렇게 파출소 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재범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법원에서 뭐 이렇게 크게 벌금을 때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수긍이 갑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좀 낭비입니까? 낭비 그죠? 어디 판사들 일거리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가 저도 이제 돈 좀 소소하게 빌려보고 이제 법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뭐 민법에 법원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피고는 안 나옵니다. 출석을 안 합니다. 80% 이상이요. 자기 불리하니까. 원고는 출석을 하죠. 그럼 판사 하는 역할이 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원고 박정호, 피고 누구누구, 홍길동이. 홍길동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원고 성소 땅땅땅. 그게 끝이에요. 제가 돈 70만 원 받기 위해서요. 그 법원은 주차할 곳이 주차장이 항상 빡빡합니다. 부산 쪽에 그 앞에 검찰청 주차장이 헐빈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당시 경차 타고 다닐 때인데 도로가에 살짝 대놨더니 마치 전 노란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서 이제 차를 또 끌고 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견인에 벌금에 송달료 36,000원, 돈 10만 이상 날라갔습니다. 근데 그 돈 어떻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한 달 후에 법에서 날라온 게 뭔지 아십니까? 피고인 주소지 불명예가 또 날라왔어요. 또 법원 가야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 이 사법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70만 원 어떻게 받은지 아십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에 누구한테 뭐 코치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상식대로 편지를 썼어요. 창원지방검찰청이다. 편지를 가감없이 써가지고 그 돈 빌려간 놈 이제 인적사항 적고 그 당시 우표가 120원 할 때거든요. 우체통에 저는 양산 살 때고 우체통에 넣어놨습니다. 한 달 좀 있으니까 양산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조서받으러 오라고요. 근데 생전 연락도 안 되던 놈이 돈 빌려간 놈이 그때서야 전화가 오더라고요. 돈 당장 붙여줄 테니까 고소 취하해달라고. 뭐 어차피 돈 받는 게 목적이냐. 알았다. 그래서 이제 10분 주니까 이제 돈을 붙여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그냥 경찰서 가서 이제 돈 받았으니까 고소 취하를 했죠. 자, 여러분. 법원에 가니까요. 돈 들고 시간 들고 해결 안 돼요. 자, 돈 10만 넘게 날라갔죠. 해결되는 거 없죠. 근데 검찰청이 하니까요. 우표 120밖에 안 들었습니다. 제가 편지 쓰는 노고는 들어갔지만 검찰청이 하니까 돈 안 들고 시간 안 들고 해결되더라고요. 저 혼자 터득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검찰청을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이요. 저는 이 상식이 통하면은 법전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법전 얼마나 두꺼워요. 그러니까 법원 밑에 사무장이나 뭐 변호사 밑에 사무장 누구가 수많은 선생님이 법조계에 종사하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면서 시간 질질 끌면서 사람 진을 뺍니다. 진을 빼. 꼭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까? 정가 148번짜리가 왜 살아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기죄는 살인과 동등하게 어쩌면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살인은 칼로 그 사람 한 사람 찌르면 그 사람 한 사람만 죽지만 사기는 어마어마하게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기꾼 천국이고요. 사기를 당한 사람하고 바보라 합니다. 물론 당하면 바보겠죠. 그러나 속인 놈이 더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왜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은 착한 사람들이 항상 손해를 봅니다.
그래도 저는 제 딸아이한테 어쨌든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 역시도 착하게 살고 있고요. 남한테 피해주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못된 놈들이 돈도 많이 벌고, 제가 뭐 TV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싱가포르이 가장 세계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걸로 알고 있죠.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처벌 기준이 하한선이에요. 우리는 상한선이고. 상한선은 이거 겁난 거 아닙니다. 벌금 1,000만 원 무슨 큰 거겠죠. 이약하면은 백 좋은 놈은 10만 원 내고도 끝냅니다. 징역 10년 이해한대요. 뭐 이 겁 안 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얼마 이상이에요. 이상.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정치권에 있습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국민을 살게 편하게 하고 살만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정쟁만 하고 자빠져 놀고 이렇게 하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일까요? 정의는 무슨 정의야? 지금도 뭐 좀 전에 제가 MBC 이한영 판사라고 뭐 드라마를 봤습니다만은 참 드라마처럼 세상이 될까요? 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요, 제발 정신 차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길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